책권한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글쟁이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글쟁이들, 저자는 구본준 기자입니다. 구본준이 세상에 글 좀 쓴다는 글쟁이들은 어떻게 글을 쓰는지 궁금해졌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글쟁이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취재도 해서 이 책을 만들게 됐답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인문교양 글쟁이라고 알려져 있는 한양대학교의 정민 교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96년 한시 미학 산책을 낸 이후에 물 만난 고기처럼 글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내고 있는 대표적인 한학자입니다. 정 교수는 지식을 탐구하고 글을 쓰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다른 일을 할 틈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곧 조사하고 연구하는 체질이라서 늘 무엇이든지 메모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글로 써서 책을 내는 이것이 본업, 교수이자 글쟁이입니다. 그런데 이 정민 교수가 글을 쓰면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대중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전달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형용사, 부사를 최대한 줄이고 접속사도 피해서 글을 쓴다고 합니다. 난해하고 전문 용어만 그득했던 미술평론을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처음으로 풀어 쓴 사람이 이주원입니다. 이 사람이 96년도에 기행문처럼 쓴 그 미술 평론서, 대중 평론서를 내고면서부터 미술 작품을 설명하고 해설하는 글이 좀 더 대중적으로 쓰여진 책이 여러 권 나왔습니다. 이 이주원의 책은 그런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 시대순, 사조 위주로 미술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상자의 입장에서 미술을 설명해주는 해설자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죠. 게다가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니만큼 좀 쉽고 전문적이었으니까 대중들의 호응이 대단했습니다. 이 이주원 역시 대중과의 소통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은 전문적으로 쓰되 대중의 눈높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기자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글쓰기가 가능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역사서술가 이덕일이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쟁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덕일은 역사 분야에서 자기 이름으로 글을 쓰고 그 글을 책으로 내고 그것을 자기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덕일은 처음부터 글쟁이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교수가 되려고 공부를 하다가 글쟁이로 빠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쟁이로 빠진 이유는 역사를 대중에게 설명하기 쉬운 방법을 찾다 보니까는 글쟁이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덕일은 많은 책을 냈습니다.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정약용과 형제들, 아나키스트, 이회영과 젊은 그들 등 대략 30여 편이 넘는 책을 내고 있는데요. 이 중에 몇 권은 저도 읽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들도 꽤 읽을 만한 것이 있어서 제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덕일 역시 가장 중요한 글쓰기의 덕목을 대중과의 소통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전업 저술가들은요, 한두 권만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글을 쓰고 책을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저술가들은 정해진 시간에 글을 쓰고 또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는 대단히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회사원인 것처럼 집에서 쓴다 하더라도 자는 방 또는 저술하는 방이 따로 있어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아주 대단히 규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꾸준하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조롭고 또 반복적이고 금욕적인 생활의 대가가 바로 우리가 읽는 글이라는 것입니다. 구본준은 이런 글쟁이들을 만나면서 또 자기가 글을 쓰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예나 지금이나 칼럼니스트 또는 이제 평론가의 세계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필자나 평론가에게 청탁이 몰리는 시장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등과 1등이 아닌 사람들과는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칼럼니스트나 평론가들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 분야의 그 글쟁이의 탑은 어딜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구본준도 이 인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 칼럼은 대단히 전문적인 분야여서 글을 쓰는 사람도 적지만
과학을 대중적으로 풀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희소했기 때문에 20여 권의 대중적인 과학책을 낸 이인식의 가치는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인식의 책은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건축이라는 분야도 대단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분야인데요. 건축에서는 임석재를 꼽고 있습니다. 임석재는 건축이라는 전문적인 분야를 대중이 알기 쉽게 설명한 책으로 유명합니다. 저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 우리 옛 건축과 서양 건축의 만남, 이란 책이 대표적입니다. 서양 건축의 개념을 활용해서 전통 건축을 설명하고 있어서 우리 건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주고 있는 책입니다. 구본주는 인문학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문학의 위기라기보다는 인문학을 하는 교수들의 위기가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를 맞고 있다고 구본주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의 가치와 중요성이 지금처럼 높이 평가받고 요구되고 있는 때도 없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인문학의 중요성을 얘기했고요. 신세계그룹의 정영진 부회장도 인문학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영진 부회장은 본인이 직접 인문학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삼성그룹의 사장단도 매월 한 번씩 인문학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곤 합니다. 이렇듯 기업과 사회에서는 인문학의 수요가 많은데 막상 인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위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본주는 이상적인 지식인의 모습은 자기 전공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꾸준히 내고 자기가 연구하는 학문 세계와 대중을 이어주는 것에 더해서 다른 문화권의 중요한 지식을 소개하는 것이 이상적인 지식인의 모습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딱 맞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서양사학을 전공하는 주경철 교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경철 교수는 자기 연구는 물론이고 저술 활동도 활발하고 번역도 자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꼬박 4년을 바쳐서 번역한 페르낭 브로델의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는 브로델을 국내에 제대로 소개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경철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구와 교육은 따로 놀아서는 안 되죠. 연구하고 강의하고 책을 쓰는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쓰기가 업인 사람들 또는 글쓰기가 삶의 중심인 사람들을 글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쟁이들이야말로 지식의 최전선에서 전문가와 대중을 연결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 한국의 글쟁이들에게 주는 별점은 3입니다.